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짧아질까? 다리가 왜 짧아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장골이 뒤로 이렇게 빠지면은 다리가 짧아진다. 왜? 이 강골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 회전되면 이 다리는 올라간다. 같이 딸려서. 아니 이게 회전이 되니까. 네. 회전이 되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다리를 올리면 그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장골의 우후 하방 장골이라고 하자. PSIS가 후 하방됐다. 이렇게 회전됐다는 거야. 근데 명칭은 후 하방이. 그 지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순환. 그래서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밀어 올리자 그럼. 요거는 못 가게 하자. 그래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우후 하방 장골 교정술. 됐죠? 그 다음에 외방된 거. PSIS가 바깥쪽으로 갔다. 다리를 벌렸더니 이쪽이 많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벌렸더니 내전시켰더니 다리를 벌리니까 여기는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장골이 외방됐다. 요렇게 말렸다. 외방됐다. 그럼 교정은 어떻게 하느냐? 한쪽으로 모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손잡이가 없으니까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고를 밀어 넣으면은 얘가 반발력으로 튕겨 나온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청고를 퉁 하고 치면은 이게 탕 하고 올라온다. 근데 그 인대가 너무 강해서 그게 안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론은 그래요. 예, 이론은 그런데 실질적인 거를 제가 설명드리니까 원장들이 복잡해 하셔요. 그래서 뺄라고 아예.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것만 일러드리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탁 하고 빼면 되는데 이게 손잡이가 없으니까 뺄 수가 없으니까 요걸 청고를 탱 하고 밀어 넣자. 그러면 이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 외방 장골 교정술. 여기서 청고를 쳐주는 게 있어요. 퉁퉁퉁 쳐서 이렇게 올라오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론이. 네. 예. 그다음에 여기서 잡고 다리를 올려보세요. 여기는 이까지 올라오고 여기는 이까지 올라오고 여기는 많이 올라오네. 여기는 적게 올라오네. 그러면 왜 못 올릴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청골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틀어지면은 다리를 못 들어 올린다. 왜? 얘가 막고 있으니까 다리를 못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여기서 이거 팽해서 이걸 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하면 이게 다리가 들어 올려져요. 요 세 가지. 탐승 기법. 탐승 기법. 드랍. 예. 드랍. 그래서 긴 다리 짧은 다리. 벌어지는 다리 안 벌어지는 다리. 그 다음에 들어 올려지는 다리 안 들어 올려지는 다리. 이 다리 가지고 체크하는 게 세 가지. 그러면 이게 외반된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외반된 거예요? 이게 외방된 거? 네. 다리를 벌리니까 많이 벌어지더라. 양쪽으로 벌려. 똑바로 아니면 엎드린 상태에서 누운 상태? 엎드렸어요. 이따 실습할 거예요. 예.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벌렸더니 많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장골이 외방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렇게 청골이 요렇게 해서 막고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못 올린다. 그래서 청골에 외축골, 전방 외축골인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탐승기법. 장골에서 하는. 아까 청골을 그러면 여기 아까 눌러준다는 게 청골 왼쪽을 눌러준다는 건가요? 이게 뒤로 안 올라올 때?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앞으로 가서 끼어 있으니까 네. 이거 빼는 거예요. 꼬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하방 쪽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교정을 이따 실습하실 건데 탱해서 틀어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죠. 실질적인 걸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책에 나오는 거고. 네네네. 책에 나오는 거고.
자, 다리를 들어 올리면은 청골, 장골은 이렇게 움직여요. 걸을 때도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청골이고 장골이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깔려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 다리를 들어 올리죠? 그러면 얘는 슬라이딩 돼서 넘어가요. 뒤에서 들어 올리면은. 슬라이딩 돼서 넘어가요. 얘도 슬라이딩 돼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잠겨 있으면은 관절 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슬라이딩 돼서 안 가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은 얘는 이까지 가는데 얘는 가다 말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얘가 짧아 보여. 그래서 단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짧아서 단족이 아니라 얘는 넘어가고 안 넘어가니까 얘가 길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춘하학회에서는 우후하방 장골 짧아진 다리를 병변으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긴 다리가 병변이에요. 근데 교정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풀렸던 거죠. 팡 치면 여기가 풀렸던 거예요. 잠겨 있던 게. 이해가시죠?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원장님이. 그래서 이거 아예 빼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요걸 다리를 벌렸을 때 다리를 벌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반대로. 근데 이게 잠겨 있으면은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다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잠김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잠김이 있는 거예요. 청골. 그래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탕 쳤더니 이 잠김이 풀렸던 거예요. 어렵죠? 많이 벌어지는 쪽이 병변인 건 맞는 거죠? 그러면? 맞죠. 그리고 이제 네네. 앉으시죠. 그러면은 이게 잠기고 긴 다리, 짧은 다리, 긴 다리, 짧은 다리, 벌어지는 다리, 안 벌어지는 다리, 들어 올리는 다리, 못 들어 올리는 다리가 왜 문제가 되냐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천장관절이 잠겨 있으면은 제가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걷겠죠. 아침에 이렇게 쫄뚝쫄뚝하면서 걷겠죠. 그러면 무릎에 굴곡과 신전이 안 일어나니까 뭐 다른 데로 하고 있죠. 허리, 고관절로 하고 있죠. 오상장하고 허리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천장관절이 잠겨 있으면은 허리에 회전력이 들어가요. 허리는 파셋 조인트가 밑에 분절이 위에 분절을 회전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막고 있죠. 옆에서 막고 있죠. 회전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근데 천장관절이 잠겨 있으면 회전력이 허리로 올라가요. 허리로. 그래서 회전은 안 돼야 되는데 회전이 돼요. 그래서 손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타원형으로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굉장히 잘 버텨요. 탄력 있게. 근데 회전력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섬유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디스크 내장증. 호떡처럼 이렇게 늘어나면은 벌징 디스크. 앞으로 튀어나가면은 프로트루전. 찢어서 내려가면 익스트루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징이 프로트루전 되고 프로트루전이 익스트루전 아니 벌징은 따로 프로트루전은 따로 익스트루전 따로 모양이 다 디스크 종류가 다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전력이 올라가면 디스크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와서 천장관절만 풀어줘도 허리에 회전력이 있던 사람이 이제 교정을 하면 허리에 회전력이 없이 걸어요. 그럼 잘 걸어지는 거죠. 회전력이 없이 걸으니까 이제 장골이 제 역할을 하고 걸으면 잘 걸어져요. 그러면 허리가 저 허리 아픈데요? 천장관절만 풀어줘도 원장님 허리가 굉장히 편해요. 왜? 허리에 회전력이 안 걸리거든요 지금. 근데 보통 70% 80% 허리에 요통이 있거나 없거나 잠긴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 부족 제가 볼 때는 잘 안 걷고 요 앞에 나가는데도 차 타고 가고 차를 타도 한 발만 운전하죠. 왼쪽은 잘 잠겨요. 근데 가끔 보면 안 잠겨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잠길 새가 없는 거예요.
자꾸 풀어줘서 잠길 새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수영을 하든지 뭐 자전거를 타든지 뭐 조깅을 하든지 잠길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충격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천장관절이 우하방 됐거나 외방 됐거나 토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리를 못 들어 올리거나 하면은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 보면 뒤에서 보면은 유난히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천장관절을 이용 못하는 거예요. 허리 회전력으로 걷는 거예요. 유난히 힘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허리에 회전력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고 있는 거죠. 허리에 부상을 안고 있는 거예요. 요인을.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허리 안 아플 때요?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자꾸 잠기니까 자꾸 풀어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목 해볼게요. 목은 밑에 분절이 위에 분절을 앞으로 굴곡을 못 시키게 막고 있어요. 파세 조인트. 파세 조인트가 막고 있죠. 밑에 분절이 막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굴곡과 신전이 뭐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굴곡과 신전은 옥시피탈하고 아틀라스에서 일어나요. 굴곡과 신전. 그리고 경추는 회전력에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회전하기는 잘 돼 있죠. 굴곡과 신전하기는 못하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굴곡과 신전은 C0하고 1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이 있으면은 그 굴곡과 신전을 경추가 대신해요. 경추가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가 잠겨 있으면. 근데 이 잠김을 풀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요게 척추라면은 중간을 분지르기는 굉장히 쉬워요. 중간을 분지르기는. 근데 요 끝에 분지르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교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JS1, 2, 3 경추 스러스트로 대신해요. 여기 풀어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경추는 다시 말하면 경추는 디스크가 U자형으로 생겨 있어요. 굉장히 얇죠. 그래서 벽에도 디스크가 있어요. 벽에도. 그래서 회전을 굉장히 잘 받아요. 쿠션이 있다. U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에도 쿠션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얇기 때문에 굴곡과 신전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굴곡하면 앞에 찝히고 신전하면 뒤에 찝히고 뒤로 찝히면은 디스크가 이제 생기겠죠. 뒤로 찝히니까 앞에 찝히면은 퇴행성 척추증이 되는 거예요. MRI 보면 지저분한 분도 많아요. 앞이. 근데 증상은 없죠. 근데 뭐 침 삼킬 때 목에 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MRI 찍어보면 앞이 지저분해요. 목에 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매획기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퇴행성 경추증. 근데 문제가 잘 안 되는데 D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스크니까. 그리고 경추는 굴곡 신전이 잘못 들어가면 척수가 손상이 돼요. 예를 들어 수학여행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생각보다 깊지가 않아요. 목이 꺾였어요. 그리고 하반신 마비 바로 와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이빙 했더니 그 다이빙 하면은 굴곡 바로 일어나요. 굴곡이. 그래서 탁 하면서 심장이 팍 끊어져 버립니다. 땡기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차 타고 갔는데 뒤에 앉았는데 깜빡 졸다가 쾅 했는데 마비 오죠. 유튜브 보면은 뭐 자전거 타다 또랑이 빠졌는데 못 일어났어. 하반신 마비. 굉장히 취약하다고. 굴곡과 신전이. 그래서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못하면은 좀 오셨어요? 원장님 너무 어지러워요. 왜 어지러웠어요? 어제 원장님 비틀고 나서 어지러워요. 목 비틀었잖아요. 아닌데 좀 살살했는데 막 합리화시켜요. 근데 본인이 비틀기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손상이 일어나면 부종이 일어나요. 그러면 원래 있던 구조물이 아니죠. 그러면 원래 있던 구조물은 눌리기 시작해요. 축을 동맥이 눌리죠. 그러면 어지럽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경추를 잘못하면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추는 자 누워 있으면은 신경은 뒤에서 나와요. 허리는 점점 앞으로 나오죠. 목에는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허리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가 안 되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경추는 굴곡에서 회전하면은 큰일 나요. 굴곡에서 회전하면 이게 추나학에서 얘기하는 ERS 교정법이에요. E가 돼 있으니까 F 시켜라. 이 스테이션 돼 있으니까 플렉션 시켜라. 플렉션 시키고 회전 시키면은 손상이 바로 일어나요. 왜? 요 앞에 필러라고 하는 요 칼같이 생긴 거. 칼같이 생긴 게 혈관 추골 동맥을 커트해요. 커트하면은 중풍이 오고요. 바로 커트만 안 하고 옆에만 쓸려서 흠집만 냈다. 그러면 동맥이 바로 부어요. 그러면 바로 어지러. 왜냐하면 ERS F 시켜서 회전하면 조지는 거예요. 절대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추는 이 스테이션 시켜서 회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뭐 경추 교정 한번 해보시죠 하면은 이 F 시켜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래 제가. 배덕공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아 그래요? 약간 베개를 이 정도 높은 거 해가지고 네. 그 상태에서 돌리니까. 아유 깜짝 놀래. 그 원장님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니까 이렇게 배웠대. 그러면 다 조져요. 다 조져. 다 부작용이에요. 하나 10가지 다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E 시켜서 돌리면 F 시켜서 돌리면 안 돼요. 굴곡 시켜서 돌리면 안 돼요. 무조건 E 시켜서 회전을 시켜야 돼요. 경추. 이해가시죠? 그러면 못했고 경추 설명됐죠? 허리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룸바롤을 이제 하는데 룸바롤은 파세 조인트가 면이 요렇게 붙어 있어요. 요렇게 붙어 있죠. 요렇게. 그래서 룸바롤은 요렇게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시키는 거죠. 룸바롤. 요렇게 붙어 있는 거를 요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잡히죠. 굉장히 많이 잡히잖아요. 이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럼 얘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렇게만 잡아줘도. 그럼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쪽. 왜? 파세 조인트 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원장님들이 룸바롤을 하면 회전을 거래요.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쪽으로 당기죠. 뭐 이렇게 반대로 가면 어떻게 뭐 이렇게 되면 얘는 죽어요. 이렇게 가면 짜부 시켜서 얘를 찔러버리죠. 여기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완전 들어갔네. 이해가시죠? 뭐 요렇게 뭐 시키는 거죠. 공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공간을 없애주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 그래서 이따 실습하실 텐데 이러면 자, 저 못 걸어요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서 하면 내려오면 걸어요. 근데 요렇게 짜부 시키면은 내려오세요 하면 중간. 그 차이라. 룸바를 방향 차이라. 이해가시죠? 아까 질문했던 거 답변이. 그러면은 이게 척골됐을 때, 축골됐을 때. 척골됐을 때 이게 또 저린 게 뭐 같은 방향일 때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다 뭐 틀려지나요? 네? 어떻게 안 된다고? 척골됐을 때 네. 저린 방향이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척골된 방향일 수도 반대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교과서에 있으면 나오는 거. 보통 저리면 다 이렇게 돼. 그냥 여기가 저리면 공간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 디스크가 있으면 왼쪽에 디스크가 있으면 다 이렇게 와요. 다 이렇게. 근데 책에는 있죠. 센트럴로 나오면은 뭐 이렇게 되고 라테랄로 나오면은 뭐 반대로 되고 있는데 아니. 보통은 자기가 편한 대로 다 잡아서 와요.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 저린 쪽하고 이렇게 오죠. 저린 쪽인데 이렇게 오는 분들은 잘 없어요.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쪽이 저린데 다 이렇게 온다고. 공간을 잡아주려고. 그럴 경우 저기 룸바로를 할 때 그러면 저린 쪽이 위로 가게 하나요? 아래쪽으로 가나요? 그런 건 없다고. 그것도 없고. 공간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주간공이 잡혀 있죠. 그럼 이 공간만 잡아주는 거예요. 추나는 이 공간만 열어주는 거예요. 숨쉬게. 그러면은 이게 저린 쪽을 위로 간다는 의미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죠. 네. 저리 쪽이 위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쪽도 해도 돼요. 양쪽. 양쪽 다 해줘도 손상은 없어요. 이해가세요?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하방, 좌우하방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양쪽 다 하면 돼요. 그렇죠. 어떤 원장님, 저는 거꾸로 했는데 교정이 되던데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문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맞춰서 닫아도 되고, 에이씨 모르겠다 하면서 닫으면 다쳐요. 그것처럼 장물, 천장관절도 어떻게 하면 쿵쿵 쳐다 풀린다. 그냥 모르겠다 해, 그냥 여기 잡고 그냥 탁탁탁 쳐다 풀릴 수 있다. 공간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추나는 뭐예요? 추나는 공간만 잡아주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이렇게 왔어요. 오늘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오씨 이거 틀어졌네. 이거 라테럴 됐네. 내가 이걸 탁 교정하면 주저앉아 버린다. 못 걸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밴딩 시켜주면 돼요. 더 가는 쪽으로. 그러면 조금 쓴다고. 이 추나를 교과서적으로 하면 자꾸 그런 부작용이 생겨. 신나는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룸바로를 됐죠. 그 다음에 흉추 교정술을 설명드릴게요. 앉으시죠. 자, 척추는 C커브가 있죠. C커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L커브 있죠. L커브. T커브는 뒤로 나와 있어요. 뒤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해요. 척추가 흡수하겠죠. 이 굴곡이 있으니까. 근데 일자목, 평평등, 전방 감소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은 그럴 때마다 척추에 충격이 와요. 그렇죠. 충격이 그대로 다가요. 뭐 흡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척추가 다 이렇게 충격이 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오래 못 걸어요. 걷기만 하면 피곤하니까. 저는 걷기 싫어요. 뭐 저는 산에 가는 게 싫어요. 걷기 싫어요. 그러면은 흉추 교정술은 여기를 잡고 여기를 눌러줘요. 신전을 시킵니다. 신전을 시키면 두두두둑 소리가 나요. 앙하위, 복하위 앉아서 서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넣고 당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잡아 당기는 것도 있고 다 흉추 신전술인데 흉추는 신전시켜서 득볼 게 없어요. 요렇게 만곡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뭐 이렇게 뭐 펴주는 교정을 한다고요. 그 굴곡이 원래 있는 것보다 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하면은 문제 네. 그 가해도 문제될 게 보통 없어요. 많이 튀어나와서 문제될 건 보통 없어요. 그래서 요추도 C커브가 많아서 문제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요추 전만도 가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후만이 다 문제지. 그래서 전만증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전만증. 예, 후만되는 게 문제가 더 많다고. 후만돼서.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닫혀 있으면 디스크가 안 생기는데 뒤로 열리면은 디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각 있죠? 주각인가? 각 있죠. 그게 D가 열리면 디스크가 나온다. 그래서 디스크가 나와서 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각이 없어서 디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이해가 안 가세요?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충 각은. 근데 이게 서버린 뒤로 열리면은 디스크가 나온다고 이거. 각이 이렇게 있으면 디스크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각이 열리면 디스크가 생겨.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허리는 또 열려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다 열려 있어요. 왜냐면 그게 해피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본인 스스로 열어서 이렇게 잡아준다. 그래서 뭐
닭이 문제는 달걀이 문제 이런 건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후만이 문제지 전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신전시키는 거예요. 원장님 뭐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다지 좋은 시술법이 아니에요. 얻어낼 게 없어요. 단 거북목이 있으면 여기가 튀어나와 보여요. 상부 흉추가. 상부 흉추는 자꾸 밀어주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상부 흉추. 근데 밑에는 자꾸 소리 내는 거는 저는 소리 잘 내요 흉추. 뭐 소리 내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뭐 어떤 효능을 얻어내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우리 루틴 하는데요. 그 평평등에다 그냥 뭐 세림 뭐 신전술을 하면 무슨 의미가 더 아프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은 해요. 안 되니까. 근데 소리는 나죠. 제가 질문 드리면 흉추 교정술 왜 하셨어요 지금?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의미가 그게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룸바롤 잘못해, 흉추 교정술 잘못해, F 시켜서 목 돌려. 그러면 맨날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러면 몇 케이스 딱 걸리죠. 나 추나하고 안 맞는데 안 되네. 나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하면은 계속 부작용이에요. 열에 10명은 다 부작용이에요. F 시켜서 돌리면 원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배웠는데 열에 10명 다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면 또 합리화시키죠. 처음 교정하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신다고. 교정하면 안 아파야지. 교정해서 아픈 게 어떻게 그 교정이. 네, 가시죠.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한 분 추나를 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한 분은 풀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보시는 거예요. 5분 쉬었다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거의 다 드렸죠. 아까 먼저 오셔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네. 거의 다 됐죠. 안 되실 것 같은데. 질문 좀 하시잖아요.